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과다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의료 자원도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재정도 악화가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양질의 의료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려면 말 그대로 효과적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성 평가. 그래서 우리 심평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적정성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2000년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겨났느냐. 우리 요양기관, 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거의 한 건물에 하나씩 아니면 두세 건물에 하나씩 이제 의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적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이 종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 종별에서 가장 많이 그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곳이 약국이래요. 예, 약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원. 그래서 이제 약국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행위별 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코딩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행위별 수가에서 가장 많이 또 그 청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료 행위료. 예. 이제 진료 행위료가 이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진료료라든지 약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수가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행위별 수가가 있고 DRG가 있었고, 그죠? 정액제가 있었고 심포부갈이 있었는데, 그 DRG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7개 질병군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질병에 해당하는 DRG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DR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여에서 이제 그 청구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행위별 수가도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현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좋아하지는 않죠. 만약에 이제 현지 조사를 나오면 막 이거 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내오라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벌금을 냈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시정하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제 약국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제 그 현지 조사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뭐 환자분들이 이제 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민원 발생을 이제 심평원에다가 신고하지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현지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데나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료가 뭐 예를 들어서 항생제 3세대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 병원이다. 아니면은 뭐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병원으로 현지 조사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현지 조사 제도가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정성 평가할 때 또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 과정을 잠깐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심평원에서 오게 돼요. 심평원에서 쭉 와가지고 이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진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첫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검사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산서라든지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이라든지 이제 그거에 맞게끔 또 의약품 구입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제출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질문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수진자 조회를 한다든지 혹시 자료가 이제 허위로 작성을 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불러가지고 막 질문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조금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정 처분이 되기도 하고요. 뭐 심하면 이제 형사 고발까지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부당으로 이제 그 더 많이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환수라든지 업무 정지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정 명령을 내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유예 기간을 두고 뭐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좋은데, 이제 뭐 업무 정지를 한다, 뭐 아니면은 이제 의사 면허를 정지를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징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배에서 5배, 뭐 기본적으로 산재 같은 경우는 뭐 5배 이런 과징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서 받고 결과 보고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정성 평가하면서 현지 조사 나와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장, 이제 남는 시간 동안 또 6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6장은요, 그 진료 행위료를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료 행위료에서 오늘 보면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 진료료에서 우리가 초진, 재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진찰료에서 가산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이제 가감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뭐 검사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처치료, 투약료, 주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기본 진료로에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진찰료죠. 예,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찰, 의사가 환자의 뭐 병이나 증상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그 청진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고 뭐 문진하기도 하고 타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진찰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찰료에다가 병원 관리료를 합친 건데, 이제 진찰료는 우리 환자분들 이제 초진하고 재진하고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일 의료기관에서 이제 동일 의료기관에 이제 처음 내원했다. 그럼 이제 초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초진을 받고 계속 진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동일 의료기관에서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질병으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러면 이제 뭐 A 병원 갔다가 이제 B 병원 가면 B 병원은 또 이제 처음 갔다 그러면 또 이제 초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빨리 이제 주치 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뭐 의사분들의 역량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환자분에 대한 모든 기록이라든지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의사가 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뭐 굳이 중복적으로 이제 안 해도 되는 이런 항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주치 제도처럼 이제 가정의학과 뭐 계속 이제 운영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초진하고 재진하고 나뉘던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1회 처방
이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 가족이 내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잠깐 그 무진료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야지만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그 뭐 환자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뭐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면 이제 뭐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환자 가족이 내원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주사 한 방 맞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를 안 하고 진찰료 50%만 이제 산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100% 받아야 되는데 50% 받는 거고, 얘는 가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간 진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평일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진찰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가산금 붙는다고. 이거 30% 가산금 붙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입에 이제 달고 사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가산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찰료 100%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이나 병원에서 만 6세 미만 소아, 만 6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100%를 이제 더 가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도 병원에서 응급실에 많이 근무를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응급실에 있다 보면 이제 응급 환자도 당연히 오시지만 이제 많은 환자들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뭐 어디 아프다고 아니면 연락 오나 막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불안하셔가지고 밤에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밤에 아프잖아요. 낮보다는 밤에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병원 응급실의 재정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소아들의 이제 가산, 100% 가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학생들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 이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는 있는데 약간 의료계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환자분 중에 성별 중에 소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 평일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는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진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100% 가산, 응급실에 가지 않고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아 경증 환자가 당연히 이제 소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 말고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응급실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감기로 계속 치료를 받는데 밤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 뭐 그러면 굳이 응급실 안 가고 이제 어린이 병원, 소아 청소년과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운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비가 조금 더 적게 나가게 되는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야간 진료 수가를 조금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진료당 수가라든지 조제당 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지급을 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의료계에서 조금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병원도 많지도 않고, 근데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또 이제 그 엄마 입장으로는 이렇게 달빛 어린이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사실 응급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응급 환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열났다고 뭐 아기가 아프다고 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도 분산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골든타임
타임을 또 놓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진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찰료하고 외래병원 관리료 합쳐가지고 진찰료를 받고 초진, 재진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그냥 물리치료나 주사 뭐 맞기나 아니면 이제 환자 없이 아니면 뭐 그냥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는 이제 진찰료 50%만 산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 평일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진찰료 30% 가산,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 야간 시간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시간대에 에는 이제 100%를 가산을 하겠다라는 게 진찰료입니다. 자, 추진료 산정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그 OCS에서 보면 그 뭐죠? 그 코딩 할 때 이제 초진이냐 재진이냐 이렇게 코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처음 내원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병이 완치되지 않고 계속 내원을 할 때는 이제 재진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이제 90일 이 차원에는 이제 재진이 되는 거고 90일 이후가 되면 이제 초진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을 급성 질병, 만성 질병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외래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급성 질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9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성, 만성 이렇게 나뉘면서 이제 90일 이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초진료로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찰료 금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별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서 보면 신환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료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여러 과가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과, 뭐 외과,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에 상관없이 이 병원에 처음 내원한 환자를 신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진찰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찰료를 이제 한 번 산정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각각 산정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종합병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과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동일한 질병명으로 환자가 왔는데 한 의사가 보다가 다른 의사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봐달라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1회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2명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냥 진찰료는 1회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각각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동일 환자인데 똑같은 홍길동이라는 환자인데 내과에서 보고 외과에서 봤다. 그러면은 내과 진찰료, 외과 진찰료 각각 이렇게 이제 그 진찰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응급의학과 닥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아니면 이제 응급실 당직이 있다. 그러면 이 응급실 당직 의사가 보고 끝났으면 이제 진찰료가 한 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자기가 이제 볼 수 없는 다른 진료 과목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진료 과목을 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한 과, 아니면 이제 많으면 2과 이렇게 이제 같이 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응급의사가 한 진찰료 플러스 다른 의사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진 진찰료 산정 지침을 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뭐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50%를 산정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냥 물리치료를 하러 왔는데,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그 날도. 그러면 당연히 100% 산정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환자 가족이 내원해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한 후에 이제 처방전만 발급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50% 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이제 그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이분이 그 경구 투약으로만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면 주사를 처방을 하는데 주사 처방을 1회가 아니라 뭐 3일, 5일 이렇게 이제 주사 처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놓을 수도 없고 약국에서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일 주사 처방을 했다 그러면 굳이 의사한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주사실에 가서 그 간호사한테 주사만 맞았다 그러면은 요때도 진찰료가 50% 산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매독에 걸린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사를 이렇게 쭉 맞으러 오시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여자분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 여자분도 같이 오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부인한테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둘이서 근데 이제 올 때마다 두 분이서 싸우는, 이제 남자분은 이제 죄 지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주사 맞고 가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화가 나니까 병원에 올 때마다 이제 참다가 막 폭발을 하게 되고 참다가 폭발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사실에서 막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보호자분이 아니죠, 그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처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진찰료는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의 진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과 환자였는데 급하게 그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마이너 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과를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컨설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30일에 1회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종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종별에 따라서 우리가 컨설팅을 몇 회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료가 있습니다. 자, 입원료 같은 경우는 입원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100%를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의학관리료라는 게 있어요. 의학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사가 입원 환자니까 의사가 뭐 회진을 돌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환자 보호자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원 환자분들 우리 또 이제 그 진료 계획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레스 노트 같은 경우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걸 이제 40%로 이제 의학관리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관리료가 35% 들어가겠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환자복이라든지 침구 이런 것들 세탁 비용도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비품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병원 관리료, 그래서 40%, 25%, 35% 이런 식으로 입원료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일 입원료 기준은 그 정오 낮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 입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 2박 3일이다 그러면은 2박 3일이면 왠지 3일치의 입원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2일치. 그래서 이제 요 날 시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빼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새벽에 입원을 한다던가 저녁에 6시 넘어서 퇴원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50%를 더 가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이제 그 가퇴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휴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밤에 퇴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가퇴원식으로 해가지고 퇴원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이제 계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시간에 하게 되면 50% 가산을 하고 이제 그 입원료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입원료 체감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 동안 입원을 조금 이제 그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회전율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하면 뭐 180일 기준 이런 것들 없을 때 옛날에 입원을 하면 그냥 계속 이제 퇴원하기 전까지 퇴원한다고 하기 전까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병원 회전율을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병상 회전율도 그렇고 이렇게 입원료 체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름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원한 날로부터 해서 15일까지는 이 입원료 산정이 100%인데 이제 보름 지나서 그래서 16일부터 30일까지는 10% 가감을 해요. 예, 체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 그 다음에 31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85%를 산정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조금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5일까지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우리 이번 본인 부담금이 20%인 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20%를 이제 15일까지가 되는 거고 요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30%, 그 다음에 요 기간에는 40%,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굳이 치료를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병상 회전율을 높여라 라는 그 취지도 있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실비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액제잖아요. 1일당 해가지고 이제 정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180일이에요. 180일하고 36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일까지는 100%고요. 180일에서부터 360일까지는 95%, 그 다음에 360일 이상에는 90%.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해기별 수까지 하는 이런 것들은 입원료 체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정액으로 하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 체감하는 퍼센트가 높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95%, 9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체감을 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만성 환자분들, 말기 환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런 분들이 이제 입원하시는 곳이 아무래도 그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몇 년씩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요양병원에서 뭐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노인분들도 이제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요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입원료를 산정을 하려면 여기 보면 뭐 의학관리료라든지 병원관리료라든지 간호관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요양기관에서 우리 병원은 병실이 그 다음에 이제 병상 현황이 어떻게 된다, 시설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심평원에 신고가 끝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끝나서 해야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입원료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 입원료가 있어요. 신생아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보육기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일당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 후에 질병이 없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산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이제 신생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산모 진료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생아 병원 질병이 있다, 예, 질병이 있다 그러면 보험급여 후에 이제 청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쫀디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뉴본에서 이제 약간 미수가 이제 제대로 뭐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체 기관이 덜 발달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생아 입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 가산, 네. 여기 보면 이제 내과 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만 8세 소아, 만 8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을 해 주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진찰료라든지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가산 퍼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실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갖고 납병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CU 같은 경우도, 사실 뭐 IC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일반 성인 ICU냐 뭐 소아 ICU냐 아니면 이제 신생 ICU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켜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료 산정 지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격리실에서 입원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면역력이 억제된 환자분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력 강한 전염병 감염병, 이제 감염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감염병 환자를 전염성이라고 썼네요. 예, 죄송해요. 감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 환자분들 중에 3도 이상의 36% 범위 이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반 병실에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화상 집중 치료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격리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일반 격리실도 있고 음압 격리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폐 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음압 격리실. 그래서 뭐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음압 병실이 뭐 갖춰져 있네, 안 갖춰져 있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케어룸, 납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료가 일일 산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만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일일 입원료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입원실이 아닌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에서 처치를 받거나 수술을 받고 6시간 동안 observation, 이제 6시간 이상을 이제 관찰한 후에 이제 당일날 귀가했다라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일 입원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 납병동 같은 경우도 이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납병동 정신과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의사 상담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작업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6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 같은 IC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환자실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중환자실 시설이 있는 이런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환이라던가 손상을 입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이제 치료를 아니면은 옆에서 간호사가 계속 상주하면서 수시로 이제 그 처치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ICU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그냥 일반적인 중환자실 성인이냐 소아 환자냐 신생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그 ICU에 입원했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알코올리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코올리즘 환자분들은 이제 입원하시고 나서 한 뭐 빠르면 3일 아니면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금단 증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드드롤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 경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환각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집중 간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리즘 환자분들도 ICU에 이제 그 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금단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는 ICU에서 우리가 이제 그 24시간 옵저베이션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험 혜택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알코올리즘 환자는 이제 이제 100대 100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이제 ICU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삭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그 입원료 산정을 할 때도 이제 일반 병실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느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솔레이션 룸이 있느냐, 데이케어 룸이 있느냐, ICU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해가지고 그 간호인력 확보에 따라서 이제 그 차등으로 이렇게 가산료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등급에서 7등급, 근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6등급.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6등급이에요. 보면 이렇게 6등급으로 해가지고 간호인력 퍼센트가 이제 몇 퍼센트냐, 그래서 기준이 이제 6등급인데 6등급에서 조금씩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산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 45개 그 상급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1등급인 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3, 4등급 뭐 이런 이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실이 운영이 되잖아요. 입원 환자분들을 봤는데 이제 그 간호 인력 확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6등급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6등급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5등급은 6등급에다가 이제 뭐 10%, 그 다음에 입원료 15%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아래 등급보다 이렇게 10%씩 15%씩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을 해주는 게 그 간호관리료 차등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환자의 수를 모집할 수 있는 것도 간호사의 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의 수에 따라서 이제 환자를 이제 그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합병원하고 병원은 7등급까지 있잖아요. 7등급은 가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최저로 이제 간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는 5%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외 지역에서는 2% 감산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간호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간호 인력, 그래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간호 인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산이 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둔 지가 그 벌써 이제 10몇 년이 됐는데, 이제 중간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와서 일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또 병원이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직업이 이제 3D 업종이잖아요. 이제 힘든 업종이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곤란하다. 지금 이제 요걸 강의하고 있는 게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얼마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들에 따라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 이런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제 응급 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일에 한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일에 한해서 이 응급의료 관리료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그 응급의료 센터 같은 경우가 등급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간호관료 차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고, 종합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7등급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응급의료기관은 A, B, C 등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준은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B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A등급 같은 경우는 이 응급의료 관리료에다가 또 가산을 해주는 거고, B등급보다 떨어졌다, C등급이다 그러면 또 이제 감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가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종별이라든지 야간 가산율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 말고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종별이나 야간 이런 거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진찰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응급 증상이라든지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인 환자에게만 이제 응급의료 관리료를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100대 100으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응급실에 왔다고 해서 응급의료 관리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외래 환자분, 그러니까 응급 환자분들 퇴원을 하실 때 아니면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응급 환자, 응급 증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했다가 그 다음에 외래로 오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로 오시는 거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입원하시는 경우 아니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새벽에 퇴원을 했다가 그날 또 외래로 오는 경우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그 다음날 외래로 와서 이제 입원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요 산정료가, 기본 진료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응급의료 관리료는 이제 기본 진료료에 들어가는데 초일에 한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한해서 산정을 할 수 있고, 응급의료 관리료는 종별, 그러니까 뭐 상급이든 뭐 종합병원이든 병원이든 상관없이 종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야간 가산료 이런 거 적용할 수 없이 그냥 응급의료 관리료는 진찰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다. 근데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급 증상이 있거나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만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응급실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5살 아이가
이제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응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증 환자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100대 100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뭐 그냥 가산 30% 가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 부담금만 받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우리 이제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옆에다가 놓고 졸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옆에다 놓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들인지를 처음에는 뭐 최소 한 3년 정도는 옆에다가 교재를 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거 그 공단에다가 청구할 수 없으면 이제 병원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산정을 할 수 있고, 산정을 할 때 본인 부담금으로 몇 %까지 가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대 100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또 뭐 비급여로 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조금 산정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익히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 진료료에서 이제 외래, 그 외래에서 이제 초진, 재진인지, 그 다음에 가산하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6세 미만 아이들에 따른 것들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가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원료 산정 지침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반 병실인 건지 격리실인 건지 뭐 데이케어룸이라든지 ICU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진료료 안에 간호관리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간호관리료는 차등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으로 가산을 해주기도 하고 감산도 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간호관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마다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응급의료 관리료 같은 경우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B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좋은 A 등급 같은 경우는 가산을 해주고, C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을 해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시로 이제 인력 확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5장 수업했고요. 6장에서도 지금 그 기본 진료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